자, 이제 여러분들과 새 코드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저항값 그리고 색깔 저항 읽는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여기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이것처럼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색깔마다 다음과 같은 이렇게 코드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저항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보면은 이게 복잡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에요. 왜냐면 공학도들이 바로 이런 걸 뭐 복잡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렇지가 않고 색깔 보고 거의 뭐 직접 읽을 수 있게를 만들어 놨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령만 잠깐만 이렇게 익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색깔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줬듯이 앞에 있는 세 개는 이 저항값에 여기 저항값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색깔 하나, 둘, 세 개는 저항값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뒤쪽에 있는 여기는 색깔이 금색이거나 은색이거나 색깔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오차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은 무색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은 이렇게 오차를 뜻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자리는 오차를 뜻하는 거예요. 금색이면은 5% 오차, 은색이면은 10% 오차, 색깔이 없으면은 여기가 20% 오차가 있는 저항인 거예요.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오차가 없는 게 낫겠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요즘 대다수 보면은 다 금색으로 돼 있어요. 저항은.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여기는 저항값을 뜻한다고 했는데 이 세 자리는 그러면 어떻게 읽나 하는 거를 지금부터 잠깐 알아볼게요. 이게 의외로 쉬워요.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게 되면은 먼저 A에다가 10을 곱하고 B를 더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곱하기가 들어가 있다는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여기는 10에 몇 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D라고 하는 자체는 좀 전에 설명했던 오차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무지개 색깔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걸 이용을 해서 색 자체를 금방 어떤 색이 무슨 값이구나 하는 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끝깔, 빨주, 노초, 파보 이렇게 하면 무지개 색깔인 거잖아요. 그리고 파보회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색은 대응하는 값이 0이에요. 갈색은 1인 거예요. 빨강은 2인 거예요. 기타도 쭉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한 다음에 파보회 흰 색깔까지 9까지 이렇게 코드값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A, B, C, D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여기다 써놨듯이 여기가 A, B, C, D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로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예제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한번 지금부터 계산들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여기 한 번 정도만 계산하면은 아마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금방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저항을 제가 이렇게 색깔을 어깨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리고 A, B, C, D에 해당하는 색깔을 옆에다 써놨어요. 이거를 색 코드라고 해요. A는 노랑인 거고 B는 갈색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요. 그리고 C는 여기가 초록 색깔이 있는 거고 D는 금색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노랑, 갈색, 초록, 금색으로 되어 있는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색 코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읽나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읽으면 돼요. 첫 번째 A가 노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노란색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노랑을 찾아요. 그러면 값 자체가 4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0을 곱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A는 4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는 갈색깔이에요. 그러면 갈색깔을 여기서 쭉 찾다 보면은 1인 거예요. 그런데 더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A, B를 쓰게 되면은 4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곱하기 10의 몇 승이에요. 여기를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자리가 10의 몇 승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초록 색깔이에요. 그러면 초록 색깔은 값 자체가 5예요. 그런데 10의 5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승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 값을 쓰게 되면은 여기는 41 곱하기 10의 5승 5이라고 하는 저항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 41 곱하기 10의 5승 5 그러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메가나 기가나 하는 바로 이런 단위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값을 불러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41을 4.1로 바꾸게 되면은 곱하기 10의 5승이 6승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10의 6승은 메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저항은 이렇게 색깔을 갖는 저항은 4.1 메가 오음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오차는 여기가 금색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가 있는 저항이다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코드값을 이용해서 저항값을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두 번째 값 여기 빨강, 파랑, 갈색, 은색으로
여기가 색깔이 이렇게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저항을 이렇게 눈으로 봤어요. 여기를 이렇게 저항을 빨강, 파랑, 갈색, 은색이 색깔로 되어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자 지금부터 저항값을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저항값을 찾아봐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지금부터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 번만 더 해보면 여러분들은 더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가 빨강이에요. 빨강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2예요. 그러니까 2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는 20이 될 테고 그리고 파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랑은 여기 쭉 보면은 4예요. 그러니까 A하고 B를 쓰게 되면은 여기는 24가 되는 거. 파랑은 여기에서 4가 아니라 6이네요. 그렇죠? 4는 노랑이었었고 파랑은 6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26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의 갈색이기 때문에 갈색은 1인 거예요. 그러면 10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쪽에 6이 있고 26이 있고 여기는 10이 있으니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265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차를 알아야 되는데 오차는 은색깔이라고 했어요. 은색깔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10% 오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항은 26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가 있는 저항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번 색 코드를 이용을 해서 저항값을 이렇게 색깔이 있을 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색깔부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 있는 색깔 지금 여기 보면은 제 눈에는 여기가 검은 색깔 비슷하게 보이네요. 저 빛 때문에 사실상은 잘 안 보이네요. 여기 검은 색깔은 아니겠죠? 검은 색깔은 0일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를 그냥 파랑, 여기를 초록, 그리고 여기를 빨강, 그리고 여기를 금색 같이 보이네요. 금색이라고 해서 이 저항값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봐요.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항값을 이렇게 읽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실제로 제가 어떤 색깔을 써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항값을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 저항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써줬던 저항이에요. 이거는 실제 측정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색깔을 불러줬었는데 여기 색깔 자체가 지금 보면은 여기가 주황 그리고 여기도 주황이에요. 주황 여기 오타네요. 주황 갈색 금색이에요. 주황 갈색 금색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저항은 지금 보면은 갈색 그리고 흑색 빨강 그리고 금색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가 초록 파랑 갈색 금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쪽에 가서 여기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어디선가 몰라도 여기가 오타가 났네요. 여기가 주황, 지금 제가 색깔을 보기에는 주황이에요. 주황이 주황이 두 번 겹치네요. 주황, 갈색, 금색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바로 이런 조건 내에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색 코드 값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수정을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다음과 같은 저항이에요. 똑같은 저항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게 왜 자꾸 오타가 나 있네요. 여기가 아까 주황이라고 그랬죠? 주황, 갈색, 금색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R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저항은 주황, 갈색, 금색인 거고 R2라고 하는 저항은 갈색, 흑색, 빨강, 금색인 거예요. 그리고 R3는 초록, 파랑, 갈색, 금색인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이 조건 내에서 여러분들이 색 코드 값을 지금부터 한번 계산들을 해봐요. 여기 색깔을 이렇게 보고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 정보를 아는 거죠.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이렇게 실험값으로 직접 측정한 값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이 정보를 알고가 있고 그리고 여기 저항이 하나, 이게 저항 1이에요. 이게 저항 2, 그리고 여기 있는 저항이 저항 세 번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는 조금 이따 실험을 할 거고 여기 와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색코드 값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항 3개에 대해서 아까 그 저항이 여기에 있는 이 3개였는데 이 3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측정한 값도 알 수 있고 멀티미터로 측정한 값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색깔을 직접 보고 읽은 값도 여러분들이 여기를 적는다라고 한다면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를 해봐야 되겠어요?
되겠어요? 실제로 측정한 값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규격화돼서 나와 있는 값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값을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뒤에 이 표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표를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저항은 3개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색깔을 이렇게 써요. 여기를 색깔을 좀 아까 제가 적어줬던 색깔을 이렇게 써요. 이게 화면하고 약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화면하고 여러분들이 그 해상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이렇게 써준 거를 여기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앞에 여기 있는 색깔 주황, 갈색, 금색, 갈색, 흑색, 빨강, 금색 이거를 이렇게 써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3개를 써요. 그리고 색 코드 값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직접 색깔을 보고 읽은 값을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하나, 둘, 3개로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측정값이라고 하는 자체는 측정값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멀티미터로 여기에서 측정한 이 값을 여기로 측정이 돼 있으니까 이 측정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측정값으로 하나, 둘, 3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실험 오차, 100분 오차라고 하는 거, 실험 오차를 한번 이렇게 구해보세요. 그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값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 무조건 플러스로 나오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절대값이 이렇게 있고, 색 코드 값이라고 하는 이거를 참값이라고 볼게요. 참값을 여기 측정값으로 뺀 다음에 참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어차피 절대값이 있어서 이게 두 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거기다 100%를 곱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오차가 도대체 얼마큼 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저항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 꼭 한번 계산해봐요. 그러면 이 뒤에는 어떤 걸 설명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똑같은 저항을 이용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을 구한 여기에 있는 저항 3개를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이론을 배웠잖아요. 직렬 연결일 때, 병렬 연결일 때 바로 그 저항값을 직접 한번 계산들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쓴 데이터를 활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저항의 연결이 직렬 연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병렬 연결이 있고 여기는 직렬, 병렬, 혼합 연결이에요.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병렬인데 이쪽은 이 두 개 병렬이 직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값을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요. 하나는 측정값으로 여러분들이 멀티미터를 이용을 해서 측정한 그 값을 가지고 여기를 한번 저항값을 한번 계산을 해봐요. 기호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R1, 2라고 하는 자체는 직렬로 1과 2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저항 두 개, R1과 R2가 연결되어 있을 때를 저항값을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2, 3라고 한다면 저항 2개, 2, 3가 연결되어 있을 때를 계산을 해보고 저항 1, 2, 3라고 한다면 저항 3개가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R1, R2라고 하는 자체는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에 있는 저항이 이게 R1, 여기 R2, 이게 R3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측정값으로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측정값으로 가더라도 제일 먼저 있는 이게 R1이에요. 이게 2예요. 그리고 이게 3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갔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직렬 연결일 때 그리고 병렬 연결일 때도 마찬가지 R1과 R2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또 R1과 R1, 2, 3가 하나, 둘, 3개가 다 있을 때 이때 저항값을 측정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혼합하고 병렬이 혼합되어 있을 때 혼합 연결인데 그 결합 연결인 거죠.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2, 3라고 한다면 여기 먼저 2, 3 여기를 병렬로 계산을 먼저 해요. 구조가 병렬이니까 병렬로 계산을 하고 1, 2, 3라고 한다면 이 병렬값에다가 이 값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더해줘서 이렇게 저항값을 계산을 해봐요. 이렇게 측정값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뒤에는 우리가 색지수로 읽은 값 있잖아요. 색지수로 읽은 값을 가지고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대신 색 코드 값으로 계산을 할 때는 뒤에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있는데 그 오차는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오차가 나오잖아요. 이 오차는 제외를 하고 이 앞에 있는 값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색 코드 값이 얼마나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금색이라는 오차는 빼고 여기에 있는 색 코드 값만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죠? 자, 그렇게 해서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새 코드값, 그래서 오차를 제외하고 같은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저항값 자체를 이렇게 계산한다 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등가 저항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우리 수업 목표에 따라서 수업 목표 아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멀티미터를 가지고 전류를 측정을 해봐서 그걸 가지고 오음의 법칙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쪽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제가 여기에다가 꾸며가지고 좀 이따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꾸며서 여기 있는 멀티미터를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이미 측정을 해서 그 자료를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여기 보면은 전류 측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류 측정은 여기 제일 처음에는 전압이에요. 전압을 측정을 하고, 전류 측정은 여기 있는 거 한번 R1일 때 여기 주황, 갈색, 금색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여기 R2일 때 갈색, 흑색, 빨간, 금색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R3 초록, 파란, 갈색, 금색 있을 때를 제가 이렇게 세 번을 측정을 했어요. 근데 회로는 어떻게 꾸민 거냐면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먼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꾸미면 되는데 여기에 건전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 여기에다가 건전지를 이렇게 돼 있어요. 건전지를 여기에다가 껴서 넣으면 돼요. 이렇게 껴 넣으면 돼요. 하나만 넣을게요. 건전지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껴가지고 장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새거라 잘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먼저 여기는 뭐냐면 이거는 건전지 두 개가 실제 이게 1.5V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연결을 해서 이 건전지를 하나를 꽂고 또 하나를 꽂은 다음에, 그리고 이 건전지는 선은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두 단자가. 그래서 여기를 하얀 색깔 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단간의 전압을 잰 거예요. 전압을 쟀더니 미안해요. 건조해가지고 자꾸 기침이 나와요. 이렇게 볼트를 쟀더니 원래는 1.5V라고 써있기 때문에 3V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새 건전지예요. 그런데 실제는 얘가 3.145V가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1.5V 두 개를 곱하면은 3V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약간 전압이 더 높게 나왔어요. 3.135V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를 실험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V equal R을 해서 우리가 이 관계를 측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전압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건전지의 전압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에다가 저항을 넣은 거예요. 그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주황, 갈색, 금색으로 되어 있는 첫 번째 저항을 여기다 설치를 했어요. 회로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건전지 두 개를 꽂고 여기 좀 전에 말했듯이 이 두 개가 분리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로 나온 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회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두 개가 요 밑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상황 자체가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에 건전지 모양이 하나 그려져 있고 이쪽에 건전지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 그 회로도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이 두 개가 직렬로 연결돼야 돼요. 직렬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양단간에는 3V가 조금 더 걸려요. 더 걸리고, 그리고 우리는 회로를 따라오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하고 여기는 같은 점인 거고, 여기다가 이 저항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멀티미터를 전류 쪽 모드로 맞추고, 이쪽은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겠지만 전압 쪽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코드선도 지금 이쪽에 꽂아져 있어요. 그렇죠? 전압 쪽. 그래서 여기가 단위가 전압이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회로 안에다가 이걸 넣어야 돼요. 물기를 만들어줘야 돼서 이 회로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나서 모드도 지금 미리암페어 쪽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쪽에 꽂아져 있던 코드도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이쪽에 이렇게 꽂아져 있었잖아요. 이렇게 꽂아져 있던 것도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바꿔 꽂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지금 미리암페어 입장에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R1이라고 하는 저항을 통과한 후에 전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9.5 미리암페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저항이에요.
첫 번째 전류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항, 두 번째, 세 번째 저항은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면은 여기 R2라고 하는 저항을 통과한 후에 전류는 3.1mA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쪽도 보게 되면은 R3라고 하는 세 번째 저항, 여기 이 색깔을 가졌던 세 번째 저항, 그것도 저항을 통과한 후에 전류가 5.5mA가 나왔어요. 단위는 mA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미터를 가지고, 여기 있는 멀티미터를 가지고 전류를 측정을 하려면 먼저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에는 모드를 전류 쪽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를 물론 여기 화면을 켜야 되겠고, 이렇게 전류 쪽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 모드를 mA 쪽으로 갖다 놔요. 그리고 선은 여기에 이렇게 꽂고, 그리고 이쪽에 볼트를 재했던 거를 mA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전류는 물길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이 회로에서 보면 이거예요. 여기 건전지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에서 여기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단자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아래쪽으로 해서 저항을 통과한 다음에, 그렇죠? 저항을 통과한 다음에 이 멀티미터로 이렇게 들어가서 순환해서 다시 이렇게 건전지의 끝단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전지 둘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 모습이 보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전지 하나라고 한다면, 건전지 두 개를 이렇게 할게요. 건전지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 건전지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건전지를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연결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럼 이 건전지가 두 개가 붙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플러스 쪽에서 나온 전류가 이렇게 돌아서 저항을 통과한 다음에 그 뒤에 멀티미터로 들어가서 순환을 한 다음에 다시 건전지 끝단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야 전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꾸며야 돼요. 이렇게 전류를 똑같은 저항, 앞에서 했던 그 저항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전류값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똑같이 여기 R1, R2, R3에 대해서 여기다가 세 코드 값을 이렇게 써요.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전류값을 이론값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론값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이게 원래는 3V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V = IR에서 I라고 하는 전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전압을 여기 저항값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론값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게 3V로 되어 있기 때문에 3V를 우리가 세 코드값,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색을 읽어서 구했던 그 세 코드값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에 대해서 저항값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시험값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시험값은 제가 방금 앞쪽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측정해줬던 여기 세 가지가, 여기 첫 번째 저항 9.5mA, 두 번째 저항 3.1mA, 그리고 세 번째 저항 여기 보면은 5.5mA라고 하는 이 값을 여기다 쓰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오차를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봐요. 틀림없이 오차는 나요. 당연한 거니까. 시험은 실제 오차가 나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를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험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은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이 방법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 표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여기 실험은 여기 실험이죠? 여기 이론 보고서가 아니라 실험 보고서예요. 실험 보고서 표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수정을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실험 보고서 쓴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지금 하는 게 오음의 법칙이니까 오음의 법칙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번하고 이름을 써주고, 여기 있는 대로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문헌 있으면 참고문헌을 써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 내용을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 표기 뒤에다가 붙여서 제출을 하면 돼요. 그리고 분량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만큼 써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앞쪽에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면은 훨씬 더 보고서 쓰기가 유리할 거예요. 또 하나 쉬울 거예요. 또 하나 보기도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써줘요.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결론까지 내리면 돼요. 그리고 이 보고서를 쓸 때 앞에 질문이 있어요. 질문.
여기 오차의 원인 그리고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거 항상 하는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 저항계 직렬 병렬 연결해서 등가 저항을 유도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저 등가 저항을 유도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앞쪽에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걸 바탕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기 네 번째 거 여기 보면은 저항과 비저항 또는 고위저항이라고 해요. 이 사이 관계를 조사하는 건데 이 관계 자체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길이, 단면적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저항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저항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동굴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대한 답변 동굴을 통과를 할 때 동굴의 단면적이 여러분들이 큰게 내가 키가 이만한데 동굴이 나보다 커요. 이런 동굴을 통과할 때 더 힘들겠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동굴을 통과를 하려고 할 때 또는 이 동굴이 입구가 이만큼 작아요. 작은 데를 통과할 때 제가 더 많은 저항을 느낄까요? 어느 쪽일까요? 틀림없이 단면적이 작은 쪽을 지나갈 때 우리는 저항을 더 크게 느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단면적이 작은 쪽을 통과를 하는데 이 동굴이 길이가 짧아요. 이때하고 또 하나 동굴의 단면적이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어느 쪽이 더 힘들까요? 길이가 긴 쪽을 통과할 때 더 힘들겠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비저항이라고 하는 이 루가 온도에 따른 가압 등등등이 있는데 이 값 자체도 비례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쉬워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리고 또 하나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들을 해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는 뭐냐면 좀 전에 앞에서 실험했던 거 여기 실험을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오차가 나요. 이 오차가 났는데 그 오차의 원인이 왜 그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전반적인 오차를 쓰고 전반적인 실험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쓰고 이쪽은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조건에 맞게 이렇게 다시 한번 기술들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작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스스로 꼭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를 개척하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열심히 들을 수고 많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